사람들이 설 연휴 너무 싫어 하면서 주식쟁이들한테는 싫을 수가 있죠. 야 매도해 해서 내일 만약에 차익 시간 나오면은 제가 보고 있었던 요 섹터 내에서 몇몇 종목들을 저가에서 한번 줍줍줍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았죠. 외국인이 무려 7천억이나 매도를 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수급이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대부분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설 연휴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은 좀 관망을 하자. 또는 가지고 있던 것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비중 조절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했고요. 플러스 외국인의 차익 실현 때문에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좀 다소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장은 여전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단기 상승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또 국내 증시는 설 연휴도 있고 미국장 조정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수급이나 전체적인 종목들, 섹터의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좀 비교적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상승 sek터는 전력기기랑 일부 바이오, 반도체도 일부 올랐고 그 외에는 딱히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기타 개별주들, 경영권 분쟁, 그다음에 정치 테마,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였던 게 오늘 하루의 특징이었고요. 그 외에 우리가 기존에 강했던 애들 있잖아요. 원전은 별로 하락하진 않았지만 유리기판이나 로봇 이런 친구들은 꽤 하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을 해서 트럼프 수혜 테마들이 이제 끝난 겁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슈들 쭉 보면서 뒷부분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섹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5개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AI는 강세를 보였고 우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하락을 했습니다. AI 역대급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 스타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또 떠들썩하죠. 그런 이슈 때문에 AI 쪽이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임식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화성 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주도 발작하면서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반면 또 전기차 보조금 만지작 하고 있고 전기차 의무화 철회까지 나오니까 전기차 관련된 섹터 2차 전지는 계속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원전도 강하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트럼프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원전 강했고 우주 강했고 AI 관련 전력기기 이렇게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양자 쪽도 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뭐냐? 이거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건물 이름인데 이 프로젝트는 AI 기술과 인프라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즉 초대형 AI 인프라 추진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돈을 720조를 쏟아붓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하고 굵직한 빅테크들 대부분 다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전력기기 쪽 수요가 진짜 이제 시작인데 엄청나게 앞으로도 이어지겠구나. 그러면은 이쪽 섹터는 계속 잊을만 하면은 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기회로 활용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당연히 수출 관련 섹터는 또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AI의 AI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뱅크, MGX,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규모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에 재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목들이 재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야,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야, 나 없이 한다고? 하면서 스타게이트는 허구다. 머스크 오픈 AI 700조 프로젝트의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고 그 이유는
자금 확보를 못할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오픈AI 너네 이거 돈 있어? 이겁니다. 700조 원? 너네 돈 어떻게 조달할 건데? 지금 보니까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너네 한 14조도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옆에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나 하지만 요 기조는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추세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에 700조 쏟아붓는 트럼프, K 반도체 전력기기는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기기 쪽 이슈들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또 어떤 얘기를 했냐. 내달 1일부터 중국의 관세 10% 부과 논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푸틴에는 현재 협상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압박을 하고 있냐. 푸틴 너 빨리 나와서 협상하지 않으면 너 자꾸 시간 끌고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추가 제재를 하겠다. 어떤 제재? 우리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트럼프는 지금 뭘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을 하고 있냐? 관세입니다. 관세를 가지고 너 내가 원하는 거 딜 안 해주면은 관세 올릴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가가지고 그 전에 관세 올리기 전에 저희가 좀 에너지 좀 사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거 좀 사겠습니다 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좀 나서는 각국 정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푸틴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취임하면은 우크라 전쟁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네? 이러면서 어떻게 제재할까?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종목들은 이슈 소멸인지는 몰라도 일단 차익 실현이 좀 생각보다 나왔고요. 그리고 플러스 트럼프는 이제 IRA도 손질을 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차 전지에는 불확실성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전기차 충전기 예산 등을 이제 제한적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 관련된 연방 예산 집행에 제동을 하고 있어서 여기 관련된 신재생이나 이런 2차 전지 쪽은 막 그 예산 깎이거나 보조금 없어질까봐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상보다는 소폭이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좀 불안한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일론 머스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비판했다면 본인은 지금 엄청난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았을까? 트럼프 취임식 때 머스크가 나치 경례 동작을 했대요. 요거 포즈 잘 보이시나요? 근데 요게 자세히 보면 사진을 보면 테슬라의 공장인데 공장에 나치 경례를 하고 있는 요런 또 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한 건 아니고 나치 경례는 한 건 맞은 것 같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독일인들이 열받았죠. 독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공장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벽에다가 독일인들이 쏜 거야. 투사를 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여기는 나치를 옹호하는 뭔가 공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종목이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주가가 왜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뭐 재료 소멸로 이슈 소멸로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이슈도 꽤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슈 때문에 독일에서는 오히려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와 함께 테슬라 만세와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함께 투영됐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지속이 된다면 테슬라의 또 판매나 매출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현대차가 수혜를 좀 보려나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주가는 뭐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매출 66조, 영업이익 23조 5천억,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 역시 HBM이 좋긴 좋네요. 엔비디아가 좋긴 좋네요. 여기 관련해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소식인데 하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 추세는 별로 이렇게 무너진 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1,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어느 정도 또 실적을 보고 투자했던 분들 실적 보고 투자했던 분들 벌써 단기 수익이 이때부터 투자를 했으면은 한 20%에서 30%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실적 괜찮게 나왔으니까 재료가 노출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또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일 수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콩콜에서 뭐 앞으로에 대한 수요 관련돼서 조금 뭐 감소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뭐 나와서 그런 건지 약간의
초반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주 관련 소식입니다. 우주,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성 개척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머신스, 로켓, 랩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물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시간차를 두고 또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도 그러면 우주, 화성 관련주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강하게 올라오진 않았는데 어제였죠? 어제는 루미르나 AP위성,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이런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미국장에서도 계속 우주 관련주 움직이는지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면 우리나라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제 후보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많은 몇 가지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주 쪽도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형 스타링크도 개발한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청에서 연구 개발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우주 관련된 소식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사상 최대인데 영업이익은 한 5.9% 정도 감소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주가는 그냥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웨이모 26년에 로보택시 상업화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또 했던 만큼 관련주들이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로보택시, 자율주행이나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매매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들이 또 날뛰고 있습니다. 다 매매할 게 없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움직이죠? 정치 테마, 이런 경영권 분쟁, 그다음에 몇몇 또 가벼운 종목들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짜릿하게 매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자칫 엇박자 타면은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매매할 거 없다고 해가지고 이쪽 기웃기웃하다가 매매하다가 한번 크게 맞으면은 설 연휴를 힘들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기분 다운돼가지고 가족들 앞에서도 그냥 인상 쓰면서 그러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연휴 때는 좀 사리면서 큰 손실 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원전주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진짜 못 가는 종목인데 신고가를 갔다고 편견이 굉장히 많은 섹터이기도 하죠. 절대 못 가는 섹터, 그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좀 환경이 바뀐 만큼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 미국장에서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쇼커버 이런 문제들도 조금 이제 있어서 오히려 또 매수 쪽에 수급이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으로는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한국형 미니 원전 SMR 이번에 노르웨이, 스웨덴 시장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고요. 완전히 진출한 것까지는 아니고 SMR 개발사와 협력 체계를 준비를 했으니까 앞으로 좀 유럽 시장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원전 쪽이 조금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도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머입니다. 오늘의 유머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죠. 대통령의 공식 집무실에 있는 이제 책상에 빨간색 콜라 버튼이 생겼다고 합니다. 요게 콜라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누르면은 제로 콜라 가져온대요. 이게 원래 없었대요. 바이든 때, 그러니까 바이든 전에는 있었고 바이든이 취임할 때는 바이든이 없애버려 해가지고 없앴고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서 다시 만들어 해가지고 나는 콜라를 먹을 거야. 왜? 나는 술, 담배 안 하거든. 나는 콜라만 먹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콜라를 하루에 12캔을 마신대요. 아무리 제로 콜라라도 이렇게 마셔도 되나 싶은데 그래도 술, 담배 안 한다고 하니까 요 정도는 마실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 별로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의 유머로 그냥 가볍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이 자꾸 콜라를 많이 먹나? 사실 상관관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하루에 콜라 5캔을 먹고요. 트럼프는 하루에 12캔을 먹는다. 콜라를 많이 먹어야 성공의 맛을 아는 건가? 이런 또 재미로 볼만한 유머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설 연휴 이제 내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미국장에서 난 그래서 일단 던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종목들이 막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섹터에서 기회를 보고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저는 크게 4가지를 일단 보고 있거든요. 후보를. 첫 번째 원전, 두 번째 유리기판, 세 번째 전력기기, 네 번째 우주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로 로봇도 최근에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뭐 더 조정이 나오면 로봇도 당연히 후보망에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몇몇 로봇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섹터 내에서 저는 사람들이 설 연휴 너무 싫어 하면서 주식쟁이들한테는 또 싫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야 매도해 해서 내일 만약에 차익샷 나오면은 제가 보고 있었던 요 섹터 내에서 몇몇 종목들은 저가에서 한번 쭈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주덕의 이제 트레이딩 스쿨 3기 모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좀 짧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래 고정 댓글 보셔서 상세 페이지 쭉 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 있을 만한 좀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눌림목에 관련된 중요 핵심 패턴, 중요 핵심 눌림목의 4가지 확률 높은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내역이나 여러 가지 또 매매했던 또 그때 시의성에 맞게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종목들 그때 항상 우리 뭐 복기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요. 한번 이참에 내 눌림목이나 순환매나 이런 관점들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차트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